예, 7월 22일 토요일, 날씨 좋은 날 5%입니다. 예, 지금 제가 5% 젤리 주식 유튜브라고 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달 되는 동안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제 500분 넘게 구독을 하시고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늘 하듯이 그냥 꾸준하게 제가 공부하는 거 올리고 투자 노하우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아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제가 이제 SNS 트위터를 한 10년째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2020년부터는 작은 자문사에서 고객부 릉대도 하면서 실제로 제 개인 투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그래요. 여러 가지 시장 공부는 제가 증권사 PB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23년째 보고 있는데, 그 세상 얘기에 대한 스토리 공부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쪽으로 트렌드가 가는지,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지를 항상 제가 보는 기준으로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으로 나누고, 우리나라가 모멘텀 증시 내에서 그래도 정권사나 어떤 기관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실전 투자로 저희 개인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많이 높이려고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옛날에 우리 젤리 영상을 그냥 3년째 올리고 있는데 주식 관련은 작년 2월부터 올린 거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제목만 봐주셔도,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나름 우리는 같이 하셨던 분들은 잘 헤쳐났다 봅니다. 작년에 지수도 괜찮게 했고요. 빠질 때 잘 샀고, 2차 전지도 지금 전체 포트를 꾸리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체 포트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면 이제 특정적으로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떻다 보면 제가 시황을 드리고 종목 얘기 드릴 때 이거 내 종목 아닌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다 그걸 감안하고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 내에서 시장 돌아가는 측면에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 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크로도 뭐 적당히 보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것도 얘기 드리지만,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어떤 포트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말씀 많이 드려요. 제가 항상 유튜브 올리고 댓글에 달아드리지만 그 투자에 대한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참고가 되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진짜 오래 하긴 했는데 사실 좀 외로워요. 그 외롭단 말이 이게 성인 남자한테 잘 나오지 않는 말인데, 주식은 진짜 항상 어떤 판단과 스스로의 어떤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제가 투자 모토도 그렇지만 열심히 이것저것 다 보고 많이 보지만 분석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정은 항상 심플하게 하자. 이게 사실은 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가지셔도 안 되고요. 종목과 결혼하지 말란 얘기도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주식 별거 없어요. 내가 엄청 많이 물려있던 엄청 수익 났던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시장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알아주지 않아요. 항상 자기 객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 아이디어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 나는 진짜 갈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움직여. 하지만 갈 거야. 저는 그런 투자 스타일 아니에요. 뭔가 기다리는 것보다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올 때 그걸 따라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볼 수 있는 실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시장 시그널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정도는 알고 제 유튜브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가자. 이게 사실 2017년도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많이 갔잖아요. 수십 배, 수백 배, 뭐 수천 배도 나오고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물 떠놓고 빌고 간절하게 한다고 실제로 주식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정말 다르게 보셔야 되고,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분들이 더 이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는 법을 배우시고요. 시장 스토리나 여러 가지 지표 같은 매크로도 함께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매매하실 분들 있죠. 난 시장 필요 없어. 나는 수십 년, 수년 그냥 들고 있을 거야. 이런 분 아니고 매매하실 분들은 최소 몇 개월, 몇 년 보실 분들은 차트 보셔야 돼요. 이 세상 돈의 흐름입니다. 세상 돈의 현재 시세와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차트예요.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더 강조드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나스닥 포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포모 있어요. 하지만 그 포모를 경계하시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시고 시장과 섹터에서 같이 기준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인트로를 좀 길게 했고요. 자, 이번 주도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큰 시황, 하반기 시황은 미국 경기 부담도 있고 우리나라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미국 달러가 고점이에요. 7월달 이번에 올리게 되면 다음 주죠. 거의 이제 고점이라 보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급락하고 하락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머징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모멘텀이 생겼다 봅니다. 어제는 달러도 살짝 올랐어요. 근래 또 엔화가 YCC 얘기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올랐는데 달러가 하반기에도 크게 떨어지는 추세 가운데 단기 등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섹터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항상 대장을 사야 되잖아요. 2차 전지와 뒤에 반도체. 아직 2차 전지가 앞이고 반도체가 뒤에입니다. 지금 살짝 바뀌는 흐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뭐가 될지를 계속 찾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리나 달러 고점이 되게 되면 성장 섹터에 대한 새로운 또 섹터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후보로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체크 사항은 구체적으로 뒤에 섹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진짜 밀접해요. 근데 그 전에 중국을 또 많이 봤죠. 되게 오래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관심 가졌던 분들이 실망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딸 공부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같은 특히 중국 내수를 기대했던 한중간의 정치 문제도 있지만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중국 갈 것 같으면 올해 몇 개 중에서 차라리 그 에스테틱 피부 미용 쪽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아직 중국에 대한 내수 영향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계속 얘기 나오고 수년의 한알령에 대한 영향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출 국가다 보니까 이 수출 비중이 점점 이제 미국이 커지고 있어요. 원래는 중국, 대중국 같으면 이제 홍콩, 중국, 대만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한 25%, 30% 가까이 됐었습니다. 원래 미국이 정통적으로 우리나라 대수출 국가였어요.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 바뀐 게 오래됐죠. 한 1, 20년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IRA 관련해서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중국 20%대로 떨어졌어요. 한 18% 나오고 미국은 이제 20%, 18%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뭐죠? 과거보다 앞으로 변하는 성장에 대한 거를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쪽을 더 비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주식도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한국 증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 내수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처나 내수는 여전히 안 좋고 다 보시던 유통주나 내수주는 여전히 빌빌기고 신저가 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수출이 제일 좋은 게 뭐나? 시장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다. 2차 전지 이제 막 커지는 거고 반도체는 워낙 강호였는데 바닥에서 이제 AI 성장 스토리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미중의 기술 패권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한국 반도체가 살짝 틈새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보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호조예요. 제가 향후로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걱정하실 때는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월 이후로 좀 말씀 또 드릴 테니까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레이레노라는 부동산 문제 또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사실 그레이레노나 부동산 문제는 2015년부터 있어요. 얘들이 워낙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되게 쉽게 경제 성장을 1년에 9%씩 막 냈던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의외로 코로나 겪고 청년 실업 많아지고 약간 처음으로 지금 막다든 위기라 봐요. 저도 중국 뉴스는 계속 보고 참 관심이 많은데 중국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중국이 망가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디플레까지 걱정하고 일본같이 될 거라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크잖아요.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7, 8년째 듣고 있거든요. 별로 망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보는 차트나 그런 거 봤을 때 그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 홍콩 같은 거 보시면 2008년 스프라임 때랑 비교해도 별로 오른 게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치 측면에서 이제 바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양하고 미국 싸우는 것도 정치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좀 좋아지면 버티라는 거예요. 사실 중국은 이제는 난황이지만 버티면 돼요.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은 좋아지는 가운데서 살짝 경계하지만 얘도 뭐 사실은 버티면 좋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틈새 시장 이머징 한국 증시에 기술주나 이 수출주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큰 흐름 계속 말씀드리는 고금리 중금리 시대다.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다. 금리는 쉽게는 예전처럼 제로금리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닝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보면서 섹터나 종목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수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수출주로 찾는 거고 들고 있는 거고요. 향후는 중국보다 미국이 조금 더 관심 있고 실제 시장도 영향을 그렇게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차별화 포인트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코스닥이었어요. 강한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한 3, 4월부터 5월부터 AI나 엔비디아 같은 것도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치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강한 게 미국이나 다른 데 차별해서 강한 것들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어요. 물론 변동성이 있죠. 특히 개인 수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사이클 돌아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이게 반등 돌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사는 거고, 우리나라 최첨단 수출국의 첨단에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 쪽이 기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섹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에 따른 여전히 나스닥 쏠림을 경계했는데 어제 그제 테슬라 넷플릭스 급락했죠. 그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테슬라나 넷플릭스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성장이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봐서. 근데 기대에 못 미친 거야. 어닝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 너무 큰 성장과 크게 올랐던 주가에 비해서는 어닝이 좀 약한 거예요. 뭐 이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나 다른 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TSMC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볼 때 아까 말했던 OECD도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보는 거 있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같은 것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엔비디아를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TSMC도 봐요. 이번 주 TSMC가 발표를 하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향후 전망도 좋게 했는데 대만이나 TSMC가 빠진 거예요. 물론 상당 박스입니다. 아직 미국도 마찬가지 괜찮고 우리나라 삼전이나 하이닉스처럼 TSMC도 상당 박스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다가 좀 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쉰다. 이렇게 보시고 같이 추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등락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나스닥 100에 한 10수년 만에 지금 특별 리밸런싱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제도 약간 영향받았다 보시면 되고 다음 주 초 넘어가면 정상화 될 거라 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성장 스토리의 플랫폼이 애플도 이번에 들어왔죠. 애플이 들어오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에 성장 동력으로 이제 비전 프로까지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플도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메가, 아마존, 알파벳 다 이쪽이 AI 성장 플랫폼에 서버하기 때문에 반도체 좋아진다. 요 근래 좀 바뀌어지는 소프트웨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아마존이나 이제 어디죠? MS 같은 데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 AI 쪽에서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전되는 섹터 이전되는 흐름도 사실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흐름을 좀 변화를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 이제 테슬라 얘기하면서 그 사이버 트럭, 미국 같은 케이스는 용량이 중국 차에 비해서 전기차 사이버 트럭이 한 두세 배, 서너 배 더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잘 팔리면 2차 전지에 새로운 몸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슬라 모스크형 항상 습관대로 많이 쉴드를 쳐놨죠. 약간 오버해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테슬라나 이쪽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뭐 계속 파랑새죠. 나오긴 나올 겁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나스닥 쏠림에 대한 것들이 걱정을 했고 개인 포머로 걱정을 했는데 자, 나스닥 100을 이제 10년 만에 리밸런싱을 강제로 조정해 줍니다. 이런 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쏠림이 과하면 어쨌든 안 좋은데 선반영되는 어떤 선순환으로 반등을 하고 잘 받치고 있는 과정에서 쏠림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4월 달에 신용잔고를 한번 박살나면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정권사에다 신용을 지금 많이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쏠림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그 신용이 확 안 오릅니다. 물론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건 제가 보고 있긴 해요. 그 순순환되는 거는 은행이나 항공이나 헬스케어, 바이오죠. 이런 쪽으로 순순환되면서 이런 게 우리나라 바이오 보는 것도 사실 미국도 다 봐야 됩니다. 미국 영향을 다 받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섹터나 종목들도 미국 증시가 어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스닥 쏠림이 강제로 리밸런싱 되면서 다른 섹터로 조금 선순환되고 있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은 성장률 둔화되고 이번 주에 GDP 성장률이 5%대 나왔고, 글로벌 여러 가지 IB 쪽에서 부동산 부담이라든지 국영은행의 부채를 걱정하면서 조금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실 부동산 부담과 국영은행으로 지방은행 부채 넘기는 거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 시진핑이 3년 임하면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진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고 미국은 국가부채가 많고 중국은 지방부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부담이 적은 자기 중앙정부 국영은행으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부담 있는 거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흥다 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나옵니다. 자,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 900포인트 돌파하는 과정도 에코프로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 찍었고요. 상승됐다가 930 갔다가 지금 910, 20 정도 다시 안착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자, 코스피도 이제 선순환 차원에서 저가면서도 보이고 해요. 반도체는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메인 섹터 내에서 종목별 선순환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메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시면 당분간 못 올랐던 종목들 막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을 숏커버링이나 숏스퀴즈를 유발하는 개인 수급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수급이 커지면, 개인 파워가 커지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도 포모가 좀 있어요. 개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2차 전지는 이쪽으로 포모가 있어요. 올해 저보다 우린 2차 전지 갖고 있지만 7, 80% 분들은 진짜 없습니다. 다른 거 들고 있는 분들은 올해 장 좋은지 전혀 체감 못해요. 오히려 더 빠진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도 충분히 그럴 거라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전망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지고 있는 건 다 팔고 손절 치더라도, 손절 못하면 투자 못 하시는데 손절 치더라도 2차 전지 바꿔라. 아마 그런 흐름을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차 전지 없다고 실망하실 게 아니라 그 변화라든지 또 그 찬스가 오는 거, 섹터의 변화가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크로 종목 제가 지수나 환율 관련 한 10% 정도 들고 있으라, 뭐 반도체 보호한다 말씀드렸던 코스피 레버리지 12630,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지금도 코스닥이 더 좋죠.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코스피 좋았다가 지금 코스닥이 좋고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제가 코스피는 2900포인트, 지금 2600이잖아요. 2900포인트를 1차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는 물론 오버슈팅이 또 나와서 들어갈 거라 보는데, 어쨌든 그때쯤 가면은 비중 줄일 거니까 작은 비중 단타하더라도 큰 비중 그냥 홀당하시면 돼요. 갖고 있는 비중 내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1000포인트 1차로 잡았고요. 지금 환율이 또 왔다 갔다 하죠. 달러가 지금 1300원 넘어갔다가 1260원까지 빠졌다가 또 1280원 돼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은 단타는 많이 치지 마시고 여전히 제가 1200 초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도 갔다 왔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전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달러 하락에 대한 모멘텀, 이머징 시장이 좋다. 17일 영상 찍어드렸고, 금리 고점이 이번에 7월 달로 모멘텀이 생깁니다. 미국도 금리 고점이 나와요. 새로운 성장 섹터의 추가 예상을 말씀드리고, 이게 기존 섹터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섹터가 못 올라내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바이오라든지 딴 것들이 새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는 절대 뒷단에 있는 거, 짜잘한 거, 나는 작은 거 사 크게 먹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큰 것들, 알고 있는 것들, 그래도 올라가는 것들 잡으세요. 그게 가장 올해 증시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가별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섹터 이쪽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